안녕하세요. 요즘 평생 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고 있는 50대입니다. 이것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참 세상사 다양하구나 생각했었는데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전 30년 전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시댁에서는 저를 내쫓으셨죠. 그때 당시 딸아이만 안고서 나오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고향에서 비료를 판매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고향으로 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다들 제가 오니 수군대기 바빴어요. 결혼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해 친정으로 쫓겨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방네 퍼졌죠. 그때마다 엄마는 제가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동네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나 다 알아. 엄마한테 미안한데 지금 당장 어딜 갈 수도 없고 유미랑 나 혼자서 살기도 힘들어서 당분간 엄마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아. 엄마 잘못 아닌데 엄마까지 이상한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할게. 조금만 내 사정 좀 봐줘. 야야, 됐다. 엄마는 그런 말 하나도 신경 안 써. 다들 뭘 모르고 하는 말이지.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 다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제 엄마야. 유미 앞에서는 당당해져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말든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못 산다.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도 나 때문에 사람들 올 때마다 한 소리 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엄마 장사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내가 얼른 다른 곳도 알아보고 갈게. 당분간만 부탁해. 네가 어딜 간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같이 살아. 우린 괜찮아. 우리 딸 다시 집에 오니까 좋지 뭐. 그렇지만 너 혹여나 그런 말들 한다고 해서 주눅 들면 안 되는 거 알지? 앞으로 유미한테는 네가 전부야. 우리가 있긴 하지만 네 힘으로 유미 지킬 수 있어야 해. 네가 당당해야 쟤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 펴고 여기서 사는 동안 당당하게 살아. 엄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남편도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고 나 너무 겁이 나. 나 혼자서 유미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더 잘 들리고 무섭기도 해. 엄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누구 딸인데? 넌 잘할 거야. 그리고 겁날 게 뭐가 있어? 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도 그때는 나랑 아빠가 네 뒤에서 버티고 있잖니. 그러니까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웃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버텨봐.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네 남편도 네가 잘 버텨서 유미 잘 키우길 원할 거야. 친정엄마는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셨고 아빠는 섬세하고 세심하셨어요. 딸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친정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던 친정 부모님 덕분에 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홀로 남게 된 이후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다시 시집을 가라면서 말을 한 적도 많았어요. 아유, 유미 엄마, 이제 친정엄마랑 아빠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 그러면 힘들지 않아?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들 유미 엄마 걱정해. 요즘 같은 세상에 재혼하는 게 흠도 아니고. 안 그래도 유미 엄마 좋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 사람 소개 좀 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 눈 신경 쓰지 마. 요즘은 이혼도 많이들 하잖아. 네? 결혼이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유미도 아직 어리고 저도 생각 없고요. 유미 클 때까지는 어떻게든 저 혼자서 잘 키워보려고요. 결혼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워? 아무리 여자도 일하는 시대라곤 하지만 거기다가 비료 판매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 비료 파는 것도 힘쓰는 일인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 사람 옆 동네에서 엄청 부자래. 땅도 많고 집도 있고. 한번 갔다 온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사람도 이혼해서 혼자 아들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네, 말씀은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저랑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전 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일이라서 이제는 손해도 있고 힘들지도 않고요. 엄마 아빠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이고, 나는 나중에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은 살만하겠지만 나중에는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유미가 나중에 커서 봐봐.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시집 보낼 거야? 시집 보내려면 요즘은 딸도 돈 많이 필요하다던데. 그리고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다른 시집 가면 그 집 사람이라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사실 혼자가 된 이후로 중매를 서주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나마 부모님이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중간에 거절하기 어렵진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라며 말을 꺼내기도 했죠. 그렇지만 전 절대 재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다시 결혼을 할 바엔 내 몸을 깎아서라도 일을 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독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다른 사람을 이미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죠. 저는 딸을 위해서 독하게 일을 했고 비료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시기에는 농사일까지 도와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유미 엄마,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쉬어가면서 해. 유미 엄마 그러다가 몸 다 상하겠어. 아무리 지금은 젊다지만 나중에는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해. 이제 유미도 좀 크지 않았어? 학원도 안 다닌다면서 돈 들어갈 곳도 많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다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은 내 몸이 건강하잖아. 나중에 아플 때는 쉬어야 하는데 그땐 뭐 먹고 살라고. 내 몸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 모아둬야 나중에 유미도 편하지 뭐. 유미 학원은 안 보내지만 나중에 가고 싶은 대학 잘 가려면 미리 모아둬야 돼. 내가 기댈 곳이 어디 있어? 내가 나한테 기댈 수밖에. 아이고, 그러니까 재혼 생각 좀 해보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유미 엄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시집 가면 시댁 생각하지 친정 생각하겠어?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도 나중에 곁에 있는 건 남편이니까 지금은 미운하고 나 곁에 끼고 있는 거지 뭐. 그렇긴 하겠다.
그래도 나는 재혼할 생각 없어. 계속 나보고 중매 서주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난 그냥 우리 딸 시집이나 잘 갔으면 좋겠어. 행복한 가정 꾸려서 딸이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지. 나중에 우리 딸 아기 낳으면 몸조리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래야 하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벌어서 모아둬야지.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유미 엄마가 제일 부지런할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유미는 알아? 나도 이렇게 일해도 우리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던데.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면 바로 밥 차려달라고 난리야. 걔네는 항상 그러더라고. 자식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 그런가? 뭐, 난 그래도 괜찮아. 유미한테는 항상 미안하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난 우리 유미가 그저 행복하게 잘 자라기만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유미한테는 그런 게 미안하지. 내 몸 하나 고생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 저는 딸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죠. 틈이 날 때마다 딸을 챙기고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는데 크고 나서도 사춘기 없이 바르게 자라줬고 공부도 잘해서 매번 전교 1등을 했죠. 학교가 끝나면 항상 저를 도와주기 위해 바로 집으로 왔고 비료를 팔다 보면 온몸에 냄새가 배일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딸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딸은 기특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유미 엄마, 이번에 유미 또 1등 했다며? 이러다가 우리 유미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유미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한 번도 안 놓쳐? 우리 동네에 훌륭한 사람 한 명 나오겠어. 유미 엄마는 진짜 좋겠다. 우리 애들은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달래고 화내고 별일을 다 해봐도 앉아서 공부하는 꼴을 못 보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확실하게 부럽네. 아니야. 유미도 열심히 하긴 하지. 요즘은 집에 오면 공부만 해. 나는 좀 쉬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공부하더라고. 나도 참 신기해. 나 어릴 적에도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 누굴 닮았는지 집에 오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어머, 그래? 에이, 아무리 그래도 시키지 않는데 애가 한다고? 유미 엄마가 유미 막 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면 과외라도 몰래 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성적이 꾸준히 잘 나올 리가. 다들 정말 신기해 한다니까. 근데 유미 엄마나 유미나 다들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한다고 하니 이런저런 헛소문들이 많이 나는가 보더라고. 과외는 무슨 우리 형편에. 유미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그래도 노력한 게 빛이 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유미는 진짜 공부한 만큼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 아휴, 나야 마음도 편하고 좋지 뭐. 유미도 진짜 대단해. 걔가 얼굴도 이뻐, 성격도 좋아, 성적도 좋아. 다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질투하는 애들도 꽤 많은가 보더라고. 우리 애가 말하던데 유미 앞에서 다른 애들이 선생을 꼬셨냐, 돈 주고 시험지 샀냐,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유미는 눈 하나 꼼짝을 안 하는데 너무 멋있었대. 유미가 집에서 이런 일 있었다고 말 안 해?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이 누굴 꼬신다고? 아니, 그딴 말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 유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해놓고서는 왜 애먼 우리 딸내미만 잡는 거냐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은 애들이 자신을 질투해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곤 했지만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딸은 한 번도 집에 와서 속상하다 표현한 적이 없었죠.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그런 것쯤은 무시할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단단하게 자란 딸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서 이렇게 버텨야 했던 딸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우리 딸 공부 잘하고 있어? 요즘 힘들지 않아? 아니, 오전에 엄마랑 친한 아줌마가 집에 왔었는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뭐 좀 물어보려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는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 딸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그런 말 하는 애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해주지 그랬어. 내가 가서 혼내줄 텐데. 엄마, 나 괜찮아. 사실도 아니고 걔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거 다 헛소문이야. 이상한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곤 소문내서 나도 어이가 없다니까. 사실 아니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학교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없어. 직접 와서 나한테 괴롭히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문만 만들어 놓고. 내가 수능만 끝나면 걔네 싹 다 잡을 거야. 우리 딸 힘들지 않아?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는 아니까. 혹시나 그런 게 더 버거울까 싶어서 말하는 거야.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알았지? 우리 딸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엄마는 걱정돼서 그래. 그런 말들 괜찮다곤 하지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엄마, 그런 거 하나도 상처 안 돼. 걔네는 어려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럴 시간에 공부라도 해서 성적 올리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질투하느라고 바빠 걔네는. 웃기지 엄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나도 신경 안 쓰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날 키우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소문처럼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생각도 없지만 그럴 일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 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자라주었고 고등학교 내내 시달리던 소문은 딸이 수능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게 되면서 사라졌어요. 딸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뒤로도 매학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재혼해라, 아들은 있어야 한다 매번 말하던 사람들도 점점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대학 진학을 하자마자 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보내고 나서도 방학이면 딸은 집으로 와 제 일을 도왔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착한 딸을 뒀다면서 제 복이라고 말했죠. 아유, 우리 유미는 이번에도 내려왔어? 아니, 걔는 어떻게 그렇게 착해? 우리 자식들은 가서는 한 번을 올 생각을 안 하던데. 농사일 좀 도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한 번을 안 오고 먹을 걸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오던데. 유미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면서? 유미 엄마 진짜 복 받았다. 어떻게 그런 착한 딸이 있어? 감사해요. 그래도 한창 놀 때잖아요. 원래 애들은 다 그런 거죠 뭐. 아유, 그래도 전 유미가 그렇게 실컷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유미가 매 방학 때마다 와서 이렇게 일 도와주니 너무 미안하죠. 솔직히 쉬운 일도 아니고
자기도 가서 쉬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텐데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고 집에 와서는 제일 돕느라 바쁘니 너무 짠하고 그러네요. 아유, 그래도 요새 유미 같은 애가 어디 있어? 부모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모르는 척한 애들이 세상에 천진데. 유미는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서 효도하는 거잖아. 유미 엄마 정말 자식 하나 잘 키웠어. 하긴 생각해보면 유미 엄마도 유미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지 뭐. 유미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고생 안 시킨다고 밤낮으로 일하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 눈물 나지. 유미가 왜 이렇게 엄마 도와주려고 하는지 나도 이해는 해. 그래도 유미는 그런 거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힘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고생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딸은 동네에서도 제일 착한 효녀로 소문이 났어요. 딸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 독한 사람이라고 했고 공부를 잘했던 저희 딸도 독한 애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딸은 매달마다 내려와 제 일을 도왔어요. 거기다가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뭐든 다 보내줬죠. 시간이 더 흐르고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미의 남자친구입니다. 오늘 결혼 허락받으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유미랑 결혼 허락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집도 해올 수 있고 유미 정말 말 그대로 몸만 시집와도 좋습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저 유미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유미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니 나도 놀랍네. 어쨌든 반가워요. 일단 결혼은 차차 얘기하고 그럼 유미랑 얼마나 만난 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자세한 건 나도 묻질 않아서 그쪽 집에서는 유미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식사했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오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지금에서야 오게 되었네요. 만난 지는 1년 됐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짧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전 유미 처음 봤을 때부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은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유미 아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양가 친척도 없어. 나랑 유미 둘뿐이야. 보다시피 나는 평생 비료 팔면서 유미 키웠고 그쪽 집안에서도 괜찮다 생각하나? 네, 그런 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 혼자서 유미 키워온 거 다 아십니다. 어머님, 제가 유미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님께도 사이가 아니라 아들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전 자신감 있는 사이의 모습에 예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딸의 말로는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사돈네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만났는데 한눈에 봐도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사는 집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시골에 살고 있어서
아마 결혼식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저희 쪽에서는 친인척이 없으니 사돈댁 사정에 맞춰서 그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죠. 안 그래도 유미 어머니랑 이런저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왕 이렇게 자리 만들게 된 거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을 해보죠. 우선 저희 집에서 애들 신혼집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돈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냥 집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쪽에서는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서요. 유미가 저번에 말하기로는 예단 예물 이런 건 생략하고 싶다고 집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저희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혼수나 예단은 제가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유미가 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양가 집안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편하게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런가요? 뭐 아들 말로는 그렇게 여유로우신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애들 신혼집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 맞춰서 혼수 넣으시면 되겠네요. 애들은 그냥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 대 집안의 일이니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돈 어른이 안 계셔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사돈께서도 저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돈 말이 맞죠. 유미가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 모양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저희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다른 이야기들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역시 사돈이랑 말을 하니 말이 잘 통해서 좋네요. 이래서 결혼은 어른들끼리 상의를 해야 하나 봅니다. 어쨌든 결혼식이나 이런 건 사돈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 저희 쪽이 아무래도 하객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쪽으로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에서는 집을 해줄 테니 그에 맞춰서 혼수와 예단을 준비해달라고 하셨죠. 물론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고 딸의 결혼을 위해서 미리 모아뒀던 자금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저희 집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딸의 행복을 위해 전 열심히 준비를 해보냈고 그렇게 수월하게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는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 제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을 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이미 저와 통화를 하는 사이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보니 안사돈뿐만 아니라 딸도 함께 내려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사돈, 아유, 이렇게 갑자기 어쩐 일로 미리 오신다고 말을 해주셨으면 제가 장이라도 봐올 것을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딸이랑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유미야, 어떻게 같이 오게 됐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엄마 일하고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지? 사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정리하고 차라도 내오겠습니다. 사돈, 일을 하셨다는 게
비료 판매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 나는 시골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해서 가게를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비료 판매를 하셨다니. 어쩐지 그때 오셨을 때도 이상한 냄새가 같이 났었는데 이렇게 비료 판매를 하시니까 냄새가 났구나. 아유, 그때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상견례 때라도 말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아, 제가 제 일을 말을 안 했던가요? 그때 너무 긴장해서 말한 줄 알고 지나갔네요. 아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비료랑 같이 살아서 제 몸에서 나는 냄새인지 몰랐나 봅니다. 제가 유미 아빠 그렇게 되고 나서 30년 동안 홀로 고향에서 비료를 팔았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대학 졸업까지 시켰죠. 이제는 평생 제 직업이에요. 아니, 사돈, 딸 자식 창피할 건 생각 안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비료를 팔 겁니까? 아우, 어떡해. 다른 사람들한테 사돈이 비료 팔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냐고요? 아휴, 사돈, 다른 일 할 생각 없어요? 아유, 큰일 났네.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지? 아니, 이렇게 큰일을 한 번도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정말 창피하게 어떻게 하면 좋아? 사돈은 제가 비료를 팔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갑작스럽게 찾아와 보고서는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면서 제 앞에서 화를 내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런 사돈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 대신 움직인 건 딸이었어요. 딸은 비료 포대를 들고 사돈 얼굴 앞으로 순식간에 던졌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절대 안 할 거니 당장 나가세요. 저희 엄마가 창피해요? 왜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때서요? 이 비료 팔면서 혼자서 아등바등 저 키웠어요.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일해서 지금 지문도 손에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저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말버릇이야? 그리고 이 더러운 비료를 어디다 던져? 너 진짜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안 그래도 시골 출신 며느리 받는다고 생각하니 심란했는데 사돈까지 이딴 일을 하고 있다니. 참, 너 지금 우리 집 급이나 생각하고서 이런 행동하는 거니?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기요, 아주머니.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나 있어? 속 편하게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으면서 집에서 국 하나 제대로 끓이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남의 일을 함부로 평가를 해? 당신은 당신 남편, 당신 아들 빼고 당신에 대해서 뭘 자랑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굴 지적하냐고. 뭐? 너 말 다 했어?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너 나중에 나 찾아와서 싹싹 빌어도 안 받아줄 거니까 알아서 해.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별거 없는 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졸라서 허락해 줬더니만 네 급이 우리 급이랑 맞다고 생각해서 이 난리 피우는 거니? 애초에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다. 아주 수준하고는. 싹싹 빌 생각도 추워도 없으니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가족 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딴 더러운 생각 가지고 며느리를 보려고 했다는 거 알면 당신 곁에 누가 남아있겠어? 수준 떨어지는 건 당신이야. 직업 하나 가져본 적 없는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딸은 저를 무시하는 사돈의 태도에 분노의 소리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그간 사돈의 행포에 많이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으로 준다고 했던 집도 사돈의 명의로 구입을 하고선 딸이 하는 걸 보고 집을 주겠다고 했고, 혼수나 예단 역시 어떻게 해오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가 바뀔 거라 압박도 했다더군요. 거기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안 행사에 불려가 온갖 잡일을 다 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홀어머니 외동딸이지만 자신들이 마음이 넓어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딸은 냉정하게 예비사이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그런데 얼마 뒤 예비사이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혹시 유미 여기 있나요? 집에 가봐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한다니요. 어머님, 저 유미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이 유미한테 잘 말해주시면 유미도 마음 바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유미 없으니 그만 돌아가. 그리고 딸은 자네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니 그만 괴롭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딸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도 그때는 너무 충격받아 정신이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네 어머니는 나도 싫네. 이제 그만하게. 이번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들도 많았다는 거 자네도 알지 않았나? 그걸 알면서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머님, 저 유미랑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지금껏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시기도 했고, 물 한 번 손에 안 묻혀보고 사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제가 잘 말하면 알아들으실 겁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유미를 키워왔는지 저희 엄마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건가? 지금도 이렇게 자네는 자네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작정 딸 집이고 여기고 찾아오고서는 유미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으니까 그만 돌아가게. 예비사이는 딸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매일매일 찾아왔지만 딸은 절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딸은 그동안 제가 써온 혼수, 예단 비용 등을 예비사이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모두 돌려주었는데 듣기론 예비사이가 1원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봤더니 예비사이가 자신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고, 파혼을 한 이후 아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매일매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예비 사돈은 저희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걸 받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 후 예비 사이는 대기업도 그만두고 사돈과의 관계도 풀지 않은 채 해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이 연을 끊고 집을 나가 연락도 없으니 사돈네의 사이도 나빠져 별거 중이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까지 들으니 씁쓸하면서도 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딸은 다니던 직장을 잠시 쉬고 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오랜만에 푹 쉬고 있어요. 30여 년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었는데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점진정이 왔던 날
엄마는 저에게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답니다. 딸은 저에게 그 어떤 누구보다 고맙고 멋진 사람이라며 말을 하고 전 그런 딸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이 저에게 생기니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놀랍기도 하네요. 얼마 전까지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자책을 하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위로를 받고 싶어서요. 저는 얼마 전까지 기혼이었고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사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일찍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에는 이렇게 신사답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을까 싶었는데 외적으로도 너무나 멀끔한 사람이었고 말이며 행동까지 모두 좋았거든요.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수정 씨는 어떻게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정 씨 예쁘시고 성격도 이렇게 좋으시고, 집안도 괜찮고, 수정 씨도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만나달라고 아우성이었을 것 같은데, 소개해주겠다고 했던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오늘 하도 주변에서 소개받아보라고 해서 나오긴 한 거지만 이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될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아, 감사해요. 주한 씨야말로 어떻게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해요. 일찍 결혼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주한 씨도 잘생기셨고 성격도 이렇게 좋으시고 능력도 좋으신데 옆에서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연애도 많이 안 해보셨다고 하시고 딱 한 명 만나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야말로 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사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못한 게 크죠. 보통은 상대방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랑 진짜 잘 맞으시겠네요. 솔직히 저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워낙 치열하게 살아서 그런가? 어른 되고 나서는 쭉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저보다 훨씬 고되고 힘든 생활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정도도 해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직은 제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사실 저도 아이를 낳고 싶진 않아요. 어머, 정말요? 신기하네요. 그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주한 씨랑 정말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는 집에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고 말하니 정말 난리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면서 어찌나 결혼도 안 한 저한테 뭐라고 말들이 많은지. 엄마 아빠도 항상 자식 낳아봤자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이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 있죠? 그죠. 원래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러시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반대가 꽤 심했어요. 저희 집은 또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더 중요했는데 뭐 지금 와서 아이를 낳으라 마라 하시는 것도 너무 늦었죠 뭐. 제가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애가 성인이 되면 저는 60대가 될 텐데요.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아이는 이제 거의 포기 상태예요.
남편은 저와 똑같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밖에도 서로 가치관도 잘 통했고 말도 잘 통해 저희는 순식간에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꺼낸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수정 씨한테 얘기를 못한 게 있어서 나 20대 때 결혼 한 번 했었어. 25살 정말 갓 사회인 돼서 그렇게 만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정말 철이 없었지. 그냥 결혼식도 안 올리고 어린 마음에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야. 나중에서야 이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구나 뒤늦게 알았어. 그냥 그렇게 부부로서 살다가 1년도 못 살아서 헤어졌어. 미안해. 수정 씨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건데. 뭐? 결혼을 했었다고? 아니, 주한 씨,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면 어떡해? 결혼을 했었으면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연애 시작하고 나서 밝히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결혼 생활이 짧고 아이가 없었다고 해도 그렇지. 나 정말 충격이야. 주한 씨가 그럼 전에 말했던 연애해본 여자 딱 한 명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어,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1년도 못 가 헤어지고 방황 많이 했어. 여자한테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던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 그때 이후로 연애는 못했어. 만나던 사람도 없었고 이건 진짜야. 그러다가 수정 씨 만나게 된 거고 거의 10년 전 얘기라서 수정 씨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연락하고 있지 않아. 그 여자도 나랑 헤어지고 나서 몇 년 후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 이젠 정말 아예 본 적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다는 소식은 너무 충격적인데. 왜 그걸 여태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처음에 말을 해줬으면 이렇게 충격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르셔? 가족들만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당신 주변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인 거야? 소개해준 사람은 연애도 안 했다고 모르는 것 같던데? 우리 집에서만 알고 있어. 결혼한 것도 주변에서는 전혀 모르고 결혼식 자체도 안 올리고 그냥 무작정 살았던 거니까 내가 정말 철이 없었어. 그냥 좋은 감정으로 무턱대고 저질렀던 건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어. 그전에는 사실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정 씨한테 좋은 감정 생기고 나서는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구나 느껴지더라고. 수정 씨가 정말 너무 좋아서 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 미안해. 사실 남편은 20대 때 결혼을 했었던 것이었고, 남편 말로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대로 얼렁뚱땅 같이 살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도 못 가 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남남이 되었다고 말을 했죠. 남편의 말을 듣고는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너무나 미안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고, 남편은 그때 당시 서류 정리를 했던 것들을 모두 보여주면서 거짓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편의 진실된 말과 행동에 저는 다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날 때쯤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재촉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엄청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주한 씨, 나도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주한 씨랑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직 만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1년도 사귀지 않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서 신중했던 이유도 좋은 사람과 오래 행복하기 위해서였잖아. 내가 주한 씨가 별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1년 4계절은 다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는 거야. 수정 씨는 그래도 나랑 결혼할 거 아니었어? 그냥 나 혼자 착각해서 하는 말이었나? 그래도 나는 수정 씨랑 일찍 결혼하고 싶어. 나랑 마음도 잘 맞고 생각도 잘 맞잖아.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 지금껏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이미 잘 맞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가 맞네 틀리네 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맞아. 사실 주한 씨랑 하나부터 열까지 취향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매번 만날 때마다 놀라고 있는 것도 맞아. 그렇지만 결혼은 아무래도 양가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 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서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일 당장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주한 씨 이해하지?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으니까 결혼은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수정 씨, 나는 내 생각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수정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지금껏 만나면서 한 번도 마음에 걸리거나 이상하다 생각한 적 없었어.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나이도 있고, 양가 부모님도 얼른 결혼하시길 원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줄 게 뭐가 있어? 1년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나는 수정 씨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정말 만날 때마다 항상 결혼 얘기를 꺼냈고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결혼을 하기에는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1년은 연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말을 하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부터 정말 수도 없이 결혼에 대해 얘기를 듣다 보니 결혼에 대한 결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딱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양가 부모님도 모두 좋아하셨고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집으로 남편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저를 너무나 아껴주셨어요. 항상 몸은 괜찮은지 살펴주시면서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혹시라도 손주를 원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게 임신에 대한 얘기는 일절 꺼내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매달 시댁에 방문해서 용돈도 따로 챙겨드리고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는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수정아, 어떻게 오늘도 여기까지 왔어? 고생 많았다. 오기 전에 전화라도 해주지 그랬니? 너 좋아하는 고기라도 실컷 먹게 장 보고 올 걸 그랬네. 집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데. 아, 잠깐 기다려봐. 내가 나가가지고 소고기 좀 사와야 되겠다. 주한이는 이번에도 또 출장 갔니? 안 그래도 어제 출장 간다면서 나한테 전화 오더니만. 아유, 신혼인데 이렇게 출장이 많아서 어떻게 하니? 괜찮아요, 어머님. 심심할 때마다 여기 와서 어머님이랑 놀면 되는 거죠, 뭐. 어머님 그리고 뭐 사러 밖에 나가지 마시고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머님 저번에
제가 여기 근처 맛있는 곳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가보자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거기 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편도 내일 늦게 온다고 하고 오늘은 어머님이랑 저녁 먹으면서 이따가 가려고요. 집에서 편히 쉬지 그랬어. 평일에는 일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야. 주한이 잘해주니? 내가 낳은 아들이어도 주한이는 좀 까다로운 애야. 그렇지? 자기가 딱 정한 건 꼭 해야 하는 애라서 우리도 못 말린다니까. 청소도 봐봐라. 처음에 주한이 혼자서 독립했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딱 각 잡고 청소해 놓은 거 아직도 생각이 난다니까. 아직도 걔는 그러고 사니? 어머, 어머님, 그거 아셨어요? 저는 저만 알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주한 씨, 제 앞에서는 그런 거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대신 저만 몸이 편하죠. 어머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저보다는 주한 씨가 집안일 더 잘하고 많이 해요. 주한 씨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편하다면서 저 대신에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집안일까지 잘하는 아들을 키우신 거예요? 아유, 우리 수정이가 이쁘게 봐주니까 그런 거지. 나는 우리 주한이 그럴 때마다 아유, 쟤는 이래서 장가를 못 가겠구나 싶더라니까. 어쨌든 오늘은 수정이도 왔으니까 맛있는 곳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나저나 주한이 출장 가면서 별 말은 안 하니? 어디로 간다든지 얼마나 걸린다든지 그런 말은 별로 안 해? 나한테도 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자주 가니까 나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은 출장이 정말 많은 직종이었는데 워낙 바쁘기도 하지만 회사 내에 남편만큼 실력 좋은 사람이 없다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출장을 가더라고요. 업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자주 나가니까 신혼도 제대로 못 즐기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시모까지 나서서 남편이 출장 가는 걸 궁금해 하실 정도로 남편은 정말 잦은 출장이 있었고 언젠가는 남편에게 잦은 출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달래주면서 금방 나아질 거라고 말을 했죠. 여보, 솔직히 나 요즘 당신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축 처진다? 기분이 너무 좋다가도 당신이 출장 가야 한다고 하면 한 이틀은 못 보겠구나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축 처지는지 당신 알아? 근데 당신네 회사에는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출장을 너무 혼자서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언제 마음 편히 손잡고 잡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좀 출장이 많지? 요새 업무가 늘어나서 그래. 회사에서 직원들 더 채용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입 직원들이라 업무가 서툴러서 말이야. 그래도 오래 다닌 내가 가야 회사 차원에서도 안심되고 그러니 나한테 자꾸 맡기는 모양이야. 그래도 이번에 열심히 하면 승진도 잘 될 거고 월급도 올려준다고 하니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나도 회사에 잘 얘기는 해볼게. 그래, 당신이 어쩌겠어. 회사에서 가라고 하는 걸. 그래도 일주일에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좀 너무하다 싶었어. 우리들 신혼인데. 하긴 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사정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 결혼하기 전부터 출장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나중에 승진하게 되면
출장이 좀 줄어들까? 아마 그러겠지. 내가 그만큼 유능하니까 회사에서는 나를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거래처가 워낙 많아야지. 어쨌든 몇 년만 더 고생해서 자리 잘 잡으면 출장 안 다녀도 되니까 조금만 참아줘. 알았지? 그래도 내가 출장 다녀오고 나서 당신이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잖아. 회식도 잘 안 가고 출장 빼고는 칼퇴하고 그거면 딱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뭐, 하긴. 주변에서는 출장은 안 가도 출장 간 것처럼 새벽까지 술자리 하다가 오는 남편들도 많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배부른 소리 했다. 그렇지? 피곤하다고 치면 당신이 제일 피곤할 텐데 말이야. 불편하게 출장 가서 집도 아닌 곳에서 잠자야 하고, 생각해보니 당신도 피곤하겠네.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 내가 보양식으로 거하게 차려줄게. 결혼을 하기 전에도 남편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출장을 가곤 했어요. 그나마 연애를 할 때는 1, 2주에 한 번씩만 나갔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전보다 훨씬 더 바빠져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장을 가더라고요. 바쁜 남편이었지만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했었고 출장을 갔다 오고 난 후에는 남편은 저에게 더 다정하게 잘해주었어요. 평소에는 직장에서도 칼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오고서는 저녁도 차려주고 오붓하게 보냈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 애틋한 시간들이 많아졌고 아이에 대한 생각이 커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또한 요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하길래 서로 진짜 잘 통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임신을 계획하고 수월하게 임신까지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특히나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던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아이를 출산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새 집까지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사실 우리 딸이 평생 아이는 안 낳겠다고 하길래 결혼한다는 소식도 놀라웠는데 임신이라니. 세상에,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니? 눈물이 다 난다 정말. 정말 집안 경사다, 경사야. 이서방,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일도 바빴을 텐데 우리 딸 잘 챙겨주고 내가 정말 고마워.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솔직히 사돈댁에서 아이 안 낳는다고 하면 서운해하시겠지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도 사돈댁에서 다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내가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야. 이렇게 임신했다고 하니 사돈께서도 정말 좋아하시지? 네,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 둘 다 결혼하기 전부터 애는 안 낳을 거라고 했던 터라 기대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지내다 보니 서로 닮은 아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책임감이 더 생기고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자식이 있다는 게 그런 거야. 사는데 책임감도 생기고 사는 의미도 생기는 거지. 어쨌든 축하하네, 이서방. 우리 딸 출산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챙길 테니까. 이서방 출장도 많고 일도 바쁜데 솔직히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주기도 힘들잖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출산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참, 그리고 수정 아빠가 손주 태어나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말인데 우리가 내년에 임대하고 있던 집이 비는데
거기가 좀 평수가 넓어서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 지금 집보다 회사에서는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집이 넓으면 아이 키우는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아, 장모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방이 2개라서 아이 태어나면 짐이며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집을 새로 구해봐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 이서방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이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긴장되네. 그렇게 아이는 안 낳겠다고 했던 애가 결혼하더니 이렇게 달라지니 나는 이서방 덕분이라고 생각해. 진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이사를 갈 집도 알아봐 주셨고 산후조리원 비용이며 출산 전까지 집안일을 해주실 도우미 비용까지 모두 다 주셨어요. 시댁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신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막달이 다가오면서 남편의 행적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 하나를 두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가지러 오겠다는 남편의 말에 챙겨두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보내온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남편과 무척이나 친한 듯 이번 주는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거래처에게만 알려주는 번호라서 이렇게 반말로 연락 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 나중에 물어보게 되었죠. 아, 오늘 당신 핸드폰 가지러 오기 전에 누가 메시지 보내왔는데 내가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림이 떠서 보게 되었거든? 근데 이번 주에는 언제 올 거냐면서 반말로 메시지 왔던데. 근데 당신 저 핸드폰에서는 거의 거래처밖에 연락처가 없지 않아? 개인적으로도 저 번호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궁금해서 열어볼까 하다가 그건 좀 그래서 그냥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아침에 연락 온 거? 거기는 나 처음에 직장 다닐 때부터 거래처였던 곳 직원이야. 거기도 나랑 회사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거의 입사 동기나 다름없어. 나는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거고 그쪽은 거기 회사에서 근무한 거고 나이도 똑같고 하길래 말 텄지. 이제 거의 15년은 됐잖아. 거래 트고 나서 지금까지 쭉 거래해 오다 보니 친해졌어. 아마 이번 주에 간다고 내가 연락했었는데 정확히 말 안 해서 다시 연락 왔나 봐. 그래?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장된 이름이 여자 이름이어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어. 내가 모르는 당신 친구가 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싶어가지고 당신 여사친도 없다면서 얘기했었잖아. 여자 이름의 프로필도 여자 사진이어가지고 궁금해했어. 에이, 거긴 애엄마야. 그냥 거래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칠 일이 많으니까 친해지면서 말도 놓은 거고 솔직히 거래 얘기 말고는 하는 말은 별로 없어. 이번에 당신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이 어릴 적에 썼던 물건들 중에 괜찮은 거 물려줄까 물어보더라고. 당신 괜찮으면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한번 받아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가보고 내가 한번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올게. 남편은 거래처에서 친해진 여사원이 있다면서 말을 했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거래처 사원과 마주친 일이 많은지 출장을 갔다 오고 난 후에 아이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 날이 많아졌죠. 그날으로 남편의 행적이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까 전까지는 업무용 핸드폰에 왔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던 일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전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유독 그 거래처 직원이 있는 곳으로 출장을 자주 갔고 업무상 간다곤 했지만 이후에 아이 물품을 핑계로 따로 밥을 같이 먹는 일도 생겼죠. 그렇지만 만삭이 다가오면서 남편에 대해서 계속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던 시기 갑자기 남편은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갔다 와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출장이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만삭이라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번 달이 출산일인데 출장을 간다고 할 수가 있어? 회사에 말이라도 해봤어? 그래도 아이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이라도 해보지. 그동안 당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장 갔다 왔었잖아. 지금껏 회사에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번만 좀 국내 출장으로 돌려주면 안 되냐고 하면 안 돼? 아무리 일이라도 너무 서운해서 그래. 나도 말해봤지. 근데 이번에 미국 거래처에서 거래가 꼭 돼야 하는 건이라서. 그래서 그래. 회사에서도 중요한 거라서 나한테 맡기는 거라 나도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었어. 이번에 내가 일 빨리 마무리해서 올게. 그래도 아직 3주는 여유 있잖아. 병원에서도 일찍 나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고. 출장도 3주 정도 잡힌 거니까 그 전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올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나도 이해는 하지만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예정일까지 잘 버텨볼게. 아이가 나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빨리 올 수 있으면 당신이 좀 노력해서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 아이인데 아빠가 곁에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았지? 그럼. 나도 너무 신경 쓰인다. 장모님께 내가 부탁해 볼게. 출장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같이 와 계시면 안 되냐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회사에서도 출장 줄여준다고 하시고 승진도 꼭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자꾸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면 아이한테도 안 좋대.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갖고 있어. 남편은 갑작스럽게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업무상 가야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출장을 간 남편이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바로 남편이 서울역 기차 부근의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면서 보이스피싱일까 생각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삭의 몸으로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딱 병원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는데 바로 시모였어요. 어머, 수정아. 아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내가 놀랐어. 너도 놀랐지? 내가 아까 가서 봤는데 심한 건 아니더라고. 그래도 이제 아기도 나올 때가 됐고 괜한 건 안 보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주한이 옆에 있을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내가 정리하고 다 얘기해 줄게.
어머님, 지금 미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요? 거기다가 뜬금없이 서울역에서 나타날 건 뭐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출장 갔다는 사람이 왜 한국에 아직까지 있냐고요? 안 그래도 저 남편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 저 남편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저 남편 보러 갔다 올게요. 저 말리지 마세요. 아유, 괜찮다니까. 내가 아까 봤어. 아들도 괜찮고 어쨌든 가서 봐도 네가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니? 쟤도 지금 당장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너한테 설명도 못 할 거고 그래서 나보고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면 가서 설명해 줄 거야. 아가, 괜찮다니 몸 생각해 올라가거라. 제 팔을 붙잡고 몸을 생각해 집으로 가라는 시모를 보니 더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시모를 뿌리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 남편이 누워있는 베드에는 웬 여자와 아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고 저도 그 여자를 보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친하게 지낸다던 거래처 직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더욱 놀랐던 건 바로 곁에 있던 아이가 하던 말이었어요. 아이는 남편을 향해서 아빠 누구냐며 말을 했는데 전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외도를 한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을 시모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고 저는 시모와 남편의 뺨을 치고선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까지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빠라니. 지금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고. 그리고 미국에 출장 간다던 사람이 어떻게 서울역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설명해. 저 여자는 뭐고 저 아이는 뭔지.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야? 지금 얘기 안 하면 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각오해. 여보, 진정해. 사실은 여기 내 전 부인이야. 여기는 내 아들이고 사실 나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았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말하지도 못했어. 내가 사실대로 말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당신한테 언젠가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 그래서 그렇게 출장 다니면서 일하는데도 벌어오는 돈은 사무직 월급만큼도 안 했던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 내가 아는 지인들도 당신이랑 비슷한 일 하는데도 당신보다 몇 배는 더 버는데 당신은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이 고작 200만 원밖에 안 됐잖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장 나가면서 벌어오는 돈이 그렇게 적었던 거 자식이 있어서였어? 내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무튼 미안해. 일단은 여보,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애도 있는데 이렇게 화내지 마. 애가 듣잖아. 일단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10년 차였고 1년도 못 가 이혼했던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늦게 해서 이혼을 하기 1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아이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고
엄마 밑으로 등록이 된 상황이었죠. 남편은 투자를 잘못해서 채무가 늘어났고 그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었어요.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당연히 두 사람은 계속 만남을 갖고 있었던 거였죠. 주변에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제가 부잣집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진다면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받아 본처 자식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출장이라고 말했던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전처와 아들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고 같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저에게 미국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사고 때문에 밝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었고 전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말렸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 솔직히 전초랑 아들은 그냥 책임감으로 함께하는 사이일 뿐이야. 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아들을 보지 않으면 나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이건 진실이라고. 당신이랑 어떻게 헤어져? 뱃속의 아기는 어떡할 건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헛소리 작작해. 당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지금 이 꼴은 나지 않았겠지.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니까 이럴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당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쓰레기고 똥이야.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껏 결혼 기간 내내 출장이라고 거짓말 치면서 자기 자식이며 전처 만나러 다녔었으면서. 그건 미안해. 그렇지만 나 마음 준 적은 없었어. 그냥 전초고 아들도 있으니까 만났던 것 뿐이지.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한테만 있었다고. 제발 믿어줘.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도 엄마가 잘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했잖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단지 전과 똑같이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당신은 지금 지내던 그대로 그냥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 와, 진짜 쓰레기가 여기 있었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지금 당신이 한 짓이 쓰레기 짓인데 역시나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당장 사라져.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나를 이렇게 속여왔던 거 내가 다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당신 전부인이고 당신 어머니고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과 전부인 시모에게까지 모두 위자료 청구를 했고 그간 저를 기만하고 세 사람은 여러 번 만나왔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의 첫 손주가 애틋했고 전부인은 남편과 애틋했죠. 세 사람은 그렇게 저를 속이고 만나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선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위자료를 청구해 모두 승소하였고 남편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회사로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도 이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간 연차를 계속 쓰면서 출장이라고 저에게 속여왔던 것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쫓겨난 남편은 다시 전부인에게 돌아간 듯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전 속이 쓰렸지만 얼마 안 지나 들려온 소식으로는
전부인과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부인은 사치가 심해서 빚에 허덕이는 상태였고, 술 남용이 심해서 입원까지 해야 하는 지경이라 서로를 탓하며 서로에게 늪을 열어주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남편과 이혼할 당시 저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어릴 적부터 멋모르고 사랑만 받았던 저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생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 사이에 출산도 했고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저 남편은 양쪽으로 양육비를 부담하느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생을 하겠죠. 이렇게 털어놓게 되니 마음이라도 후련하네요. 앞으로는 아이와 제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